울산 동구 방어진항 근처 바다로 추락하는 승용차를 목격한 주민. 차량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고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운전자를 구조했는데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는 김부근 씨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함께 사는 세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운전자의 생명을 구한 주민인데, 이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뭐 슈퍼 히어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히어로, 영웅이기도 하면서 정말 슈퍼맨 같은 느낌인데, 자, 김부근 씨입니다. 울산 방어진항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후 1시가 좀 넘은 시간 수협 앞에서 승용차가 어찌된 영문인지 바다로 추락해서 빠집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방어동에서 이 주민자치위원을 15년이나 봉사를 하신 분이고요. 또 이 지역에서 이 횟집과 조개구이집을 운영하는 식당 사장님이세요. 네네. 그런데 그 장면을 보자마자 원래 일하러 나와 계셨는데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냥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를 구해가지고 나와요. 이분이 50대 후반이신데 저보다 형님입니다. 예. 저희 중에 누가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저희가 이제 자료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 승용차가 이제 바다로 돌진해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바다로 뛰어들어서요,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심한 이유, 김부근 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바다 항을 바라보고 누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경음 소리가 나면서 그 안전 스토프의 충격을 받고 차량이 붕 날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차가 물속에 착지를 하면서 그런데 운전기사가 마네킹처럼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가 정자세로 있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쫓아 뛰어 들어가려고 하니까 누님이 죽는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날로 붙잡고 또 이러더라고. 막 옆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인명구조에 줄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던져주지 안 하고 전부 다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그 순간에만 눈이 비비지더라고. 그래서 막 몸에 부력을 줄이기 위해서 바지 벗고 신발 벗고 이제 편지만 입고 입수를 했지요. 설명 들어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은 봤지만 저게 너무나 바다고 위험한 상황이니까 못 들어가고 그 옆에 있는 누님도 들어가지 마 죽는다고 들어가는데 위험을 무릅쓰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차가 그리고 저런 바다에 쑥 빠질 땐 여러 가지 물길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사람이 바로 뛰어들었을 때 사람도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구조하려는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누구 하나 뛰어들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었고 심지어는 자신이 뛰어들려고 하니까 옆에 가족이 붙잡는 건 어쩌면 당연했을 수도 있어요. 뭐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예, 지금 근데 화면 보십시오. 구조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본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무도 안 뛰어들고 쳐다만 보고 있는 것 자체에 내가 뛰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 앞서 차가 붕 떠서 떨어질 때 운전석을 봤을 때는 운전자가 마네킹처럼 앉아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물속에 잠기는 차를 봤을 때 갑자기 운전자가 정신이 들었는지 거기서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버둥버둥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또 보니까 저렇게 살려고 버둥버둥 하는 사람을 내가 놔둘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말은 쉽지만 정말 힘든 일인데 큰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이제 뛰어든다라는 것이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지만 이 공포감이 굉장히 밀려드는 거군요. 내가 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럼요, 상황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도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고 네. 밝혔고요. 또 이제 뛰어들 때는 이러다가 갑자기 뛰어드는데 심장마비 내가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컸기 때문에 용기를 냈다고 했고요. 또 하나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당시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이제 입수했거든요. 예. 이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이제 바다 쪽에 있는 그런 마을에서 컸기 때문에 내가 물은 좀 안다. 만약에 옷 다 입고 뛰어들었으면 저항 때문에 나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속옷만 입고 입수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지금 구조를 뭐 했죠. 사실은 5월 달이라고 하지만 바닷물 정말 차요. 그렇죠, 예. 상당히 이제 찬 상황이었고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뛰어들어서 구조를 했는데, 자, 김부근 씨에게 바다에 빠진 운전자를 어떻게 구조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차량까지 한 30m 정도 됐어요. 헤엄쳐 가가지고 수면 아래 차량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 상태에서 입수자 뒤로 해가지고 목을 잡고 이제 인양해가지고 30m 거리로 항구 쪽으로 헤엄쳐 나오는데 신고자들 의해가지고 해양경찰 배가 수량해가 왔고 육상으로는 경찰 도착해가지고 인공호흡을 하라고 이제 나는 밑에 이제 사람을 몸을 받치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워낙 높아서 못 올라가니까 이제 다시 30m 거리로 해양 경비정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지요. 그 이동해가 이제 올려가지고 인공호흡을 하고 하는데 거의 희망이 없었어요. 정신을 잃은 상태가 돼갖고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진짜 이 30m를 헤엄쳐서 갔고 이제 이 바다 밑에 이미 이제 수면 아래를 가는데 그 상황에서 운전자의 뒤로 가서 이 운전자를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아우, 이거 상황 얘기만 들어도 아찔한 상황이네. 사실 그 30m 가기도 힘들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일반인이라면. 그런데 지금 김보은 씨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문이 다행히 창문이 열려 있었다고 해요. 창문이 처음부터 닫혀 있었으면 그거 못 엽니다. 그러네요. 못 여니까 그때는 아예 희망이 없는 건데 창문이 열려 있었고 운전자가 허우적대고 어느 정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이게 차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물 먹고 그러면 이제 그렇죠. 의식을 잃게 되잖아요.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든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서 이제 보통 이제 물 속에서 누군가를 구조할 때 이렇게 앞쪽으로 앉거나 하면 그 큰일 힘 때문에 나죠, 또. 같이 네.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서 목을 이렇게 끌어안고 지금 30m를 네. 뭐 데리고 와서 다시 헤엄을 쳐서 이렇게 구조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유, 네. 지금 또 그 뭐 얘기만 들어도 그 상황의 어떤 그림이 이제 그려지지 않습니까? 또 운전자를 구조하는 데 있어서 또 김부근 씨뿐만 아니라 예. 출동하는 그 해경의 도움이 컸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김부근 씨가 사람을 꺼내 가지고 이제 그 끌고 헤엄쳐서 나오고 네. 있는 걸 보고 그때 마침 이제 신고받은 해경 방어진 해경파출소 소속 고은 경장인데 여성 경찰관 같은데요. 아. 고은 경찰관이 이제 그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마 그 내려다 보니까 이미 운전자가 입에서 흰 기포, 거품을 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빨리 응급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자 사람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고은 경장이 신발 벗고 바로 뛰어들어서 응급 조치, 이 거품을 걷어내고 이제 인공호흡 등의 응급 조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김부근 씨가 아, 그 줄 내려준 걸 한 손으로 잡으면서 밑에서 인공호흡을 할 때 그 운전자가 물 밑으로 안 가라앉도록 밑에서 또 받쳐줬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오른쪽에 같이 예. 김부근 씨하고 고은 경장이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렇게 또 받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응급조치를 할 때 이제 구조정이 와가지고 올라가서 119에다 인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해경도 있고 또 잠수부도 함께해서 감사의 표시를 또 김부근 씨가 직접 전해왔습니다. 예, 하나로 힘을 합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김부근 씨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나 그 고은 경장 그리고 해양 경비정 운행하는 직원들 정말 감사하다라는 예. 말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인공호흡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이제 봤을 때도 운전자가 이미 정신을 잃고 이제 거품이 나오고 있으니 본인이 인공호흡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자기가 했더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랑 운전자를 같이 가라앉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교훈 경장에 뛰어들었다라는 것만으로 본인이 일단 위로가 됐고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또 예.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고은 경장이 와서 이제 인공호흡을 함께 도와주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됐다라고 이제 공을 그쪽으로 돌렸고 또 한 가지로 자신은 이 과정에 팔을 조금 긁힌 정도의 부상인데 고은 경장이 다리를 좀 많이 다쳤는데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제 김부근 씨에게요 또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소감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1시간 지나가서 보니까 영 희망 없는 얘기가 들리길래 너무 가슴 아프고 실망이 들었는데 한 몇 시간 지나가 오후쯤 돼가지고 파출소 소장님 의식이 돌아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분 좋은지. 그 순간에는 내 자신도 모르게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제 위험을 일단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뛰어들었지. 정말 이 사람 생명에 대한 조롱성이 귀하다 하는 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심정이에요. 근데 그 김부근 씨 목소리 들어보니까 따뜻한 그, 네, 그냥 네. 그 목소리가 그대로 이제 전해 주고 있는데 또 상도 받았다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지금 저 목소리 들으니까 저희 두 번째 다뤘던 사건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생후 두 개월 된 아이를 때려서 죽이는 아빠가 있는데 생판 남을 구하러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 드려야죠. 오늘 상을 받았습니다. 감사장과 표창을 방어진 경찰서에서 받았는데 아까 이 제일 기뻐하신 건 뭐냐면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했는데 그 이 정말 돌아가실 뻔한 분이 소생했다는 얘기, 의식을 되찾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보다 기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 가족들 누나가 처음에 예. 너 위험할 수 있다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누나는 동생이 뛰어들어가니까 아마 아유, 밖에서 팔딱팔딱 뛴 것 같아요. 위험하니까. 내 동생 죽는다고. 그런데 이게 또 아픔이 있네요. 이 집 그 가족 중에 의협심이 강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역시 그 사람을 구하려고 아.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유명을 달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가족들한테 트라우마 같은 게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나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결과가 좋았고요. 이제는 뭐라고 했지만 식구들도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칭찬도 하고 그런다고 하고요. 예, 본인은 무엇보다도 생명에 대한 어떤 존엄성 같은 거 이런 거를 재확인하는 상황이 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여기 나오는 분들은 항상 그렇죠. 예, 예. 여지없이 또 그렇게 뛰어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온몸을 던져서 정말 생명에 구했고 생명의 존엄성 얘기를 했는데 방어진항에서 앞서 소개한 거 보니까 횟집하고 조개구이집 하는데 네. 한번 거기 가보면 꼭 인사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사건만장 회식인가요? 아, 정말 이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